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84,000원 정도에 끝났습니다. 일단 보합권에 끝났고요. 여기 요 날이죠. 90,000원을 돌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요 날은 장 시작 전에 거래가 확 터지면서 시세가 나왔었던 게 아니라 약간 가격대를 찍고 내려오는 요 정도의 움직임만 보인 겁니다. 무언가 대량 거래에 의해서 90,000원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다거나 또는 대량 매수 물량이 나왔다거나 이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고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보내고 있는 거다. 그렇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나쁘냐? 그게 아니라 올라가는 종목군들, 즉 추세가 전환되는 이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조정 구간을 보내고 있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 그런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호재가 언제 나오고 요 날이죠. 7월 말.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도 조금 조정을 받고 업종 차트 한번 볼게요. 그쵸? 약간의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조금 규모 있는 조정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한 3% 정도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건 단기간의 상승폭이 큰 데서 오는 이격 조절 구간에 나오는 일시적인 조정이다. 그리고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인데 정확하게 딱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날이거든요. 9월 26일 요 날 장중에 3% 빠지고 종가 2.4% 하락한 요 날인데 9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이걸 잘 보세요. 이때 당시에 한국 시장만 조정을 받았느냐? 누누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미국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미국 시장이 셧다운이다 뭐다 해서 말들이 많은데 이것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셧다운이 해결이 안 되나요? 해결이 됩니다. 왜 해결이 될까요? 이건 그냥 정치적인 리스크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진짜 중요하게 하나 봐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주식시장은 미래가치를 반영을 해요.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그쵸?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시장 조정이 나온다? 그럼 뭐예요? 매수 기회죠. 그쵸?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과정에서 올라갑니다. 근데 이것보다 이 올라간다는 게 선반영된다는 거예요. 이 선반영되는 구조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셧다운이라는 건 기업의 성장성이 훼손되는 그런 이슈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이슈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강경하게 나오다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 계속해서 딴지를 거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단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해결되는 이슈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이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기고 있어. 셧다운 시켜? 급락 나옵니다. 왜?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왜 성장성이 담보된 건가요? 주가는 먼저 반영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혼자 올랐어요? 나스닥이 같이 올라오잖아요. 아니, 나스닥이 뒤에서 밀어주거나 앞에서 당겨주거나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베이스로 삼아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건 특별하게 아까 제가 매매 관련된 이야기 드린다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여기 구간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고. 여기 딱 매수했어. 그래, 이거 지속 가능하다고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어쩌다 한번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영되는 가격에 의한 움직임 자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다시 강조드립니다. 여기서 사야 됩니다. 또는 여기서 사야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거기를 딱딱 집을 수 있느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삼성전자라는 답을 놓고, 그쵸? 관련주들을 공략할 수 있어야 돼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지 혼자 올라가나요? 아니요. 미국 시장이 땡겨줘야 된다고요. 그럼 미국 시장이 땡겨주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미국 시장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스닥이 올라간다? 즉 미국 시장이 올라간다는 건 나스닥이 올라간다는 거니까 나스닥이 올라가면 나스닥이 올라갈 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죠. 종목군들 뭐예요?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나 그런 쪽이잖아요. 그쵸? AI 투자가 계속된다는 거, 이게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나스닥이 지속 가능하게 상승 구간들이 나오는 거냐. 그래야 나스닥이 땡겨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땡겨 올라가니까 코스피가 올라가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다 같이 땡겨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호재, 뭐가 터졌죠? 파운드리 호재. 그리고 여기 이쪽 구간에서 뭐가 터졌죠? HBM 호재.
이렇게 터진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여기서 호재가 안 터진다는 거예요. 자꾸 여기를 보지 마세요. 주식시장은요, 철저하게 하락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 다 빠졌어?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린 게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럼 매매는 어떻게 할 거냐? 삼성전자라는 답을 놓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 즉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입니다. 실전에서의 상황 보여드릴게요. 이수 페타시스.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아. 그러니까 관련돼 있는 AI 가속기 쪽도 빠지지 않죠. 이수 페타시스 어때요? 안 빠지잖아요. 안 빠져요. 돌파 매수 3개월 보유 70%대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자, 그러면 분야는 같지만 경쟁사죠. 하이닉스. 그렇죠. 지금 HBM을 지금까지는 석권에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붙었습니다. 그러면 이 생산 캐파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앞서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는. 그런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첫 번째 구간이 지금입니다. 왜? 신고가를 만들어냈으니까.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안 빠지죠? 올라가는 거 확인하죠? 매수하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는 시장이 폭락 나왔을 때라고요. 이때 더 사는 겁니다. 뭐를?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종목군들을. 분산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3개월 보유 하이닉스로 34%. 지금은 뭐예요?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와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두산테스나나 이런 것들, 그쵸? 15% 수익 구간 이렇게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이 구조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다시 강조를 드립니다. 먼저 가격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매하는 거지, 여기다 어떤 신호가 나왔다 이래서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철저하게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다. 그리고 매매는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사는 거다. 그래야 올라가는 구간에서 최단 기간 안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이 최단 기간 안에 수익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또 뭘까요? 신고가 구간에 매매를 하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신고가 구간에. 어떤 주식도 신고가를 넘지 않고 추세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가 주도주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있어요. 조선, 반도체, 원전, 바이오, 여기서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이런 식인데,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조선, 하나오션,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포함한 그 외 다수, 그리고 원전, 두산에너빌리티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알테오젠 포함해서 뭐 리가켄바이오나 이런 쪽이 있죠. 이 모든 종목군들이 모두 신고가를 돌파해서 시세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원전에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 시세 구간 나오죠. 그럼 결과 어때요? 수익 구간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 나온다고요.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 돈다고요. 아니면 반도체에서 약간 시세 측면에서 좀 더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미반도체 어때요? 시세 측면에서 더디지만 실제 움직임을 공략한 건 언제예요? 확인하고 매수. 와, 많이 빠졌다 매수. 횡보했다 매수가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확인 매수. 그쵸? 그래도 7월 1일 날 13%대, 그리고 9월 달에 또 올라가니까 또 사죠. 또 수익 구간이에요. 얼마에 샀나요? 87,800원. 지금 얼마예요? 96,000원. 이미 10% 이상의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돌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돈다. 삼성전자는 지금 시세 구간에 들어왔다. 그리고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호재가 나왔다. 단순히 차트를 잘 본다, 수급을 잘 본다, 이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제가 수급 측면에서도 보여드릴게요. 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나요? 8만 원대 쭉 여기까지, 그쵸? 요 정도 되네요. 8만 원 근접한 게 여기 딱 9월 15일 여기를 지점으로 딱 찍어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거? 8만 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1조 900억, 4천억, 7천억, 1000억, 700억, 4천억, 1000억 외국인 매수세입니다. 한 달 동안 얼마나 매수? 이렇게 매수 5조 원대 이렇게 들어왔다고요. 자, 그러면 직전 한 달 동안의 주가 움직임 어때요? 계속 올라오죠. 그 전에 얼마예요? 7만 원대. 왜 여기서 안 들어오고 외국인은 여기서 살까요? 내가 여기서 샀다고 어떤 주식을 하는 사람이 난 여기서 샀는데 내가 외국인 투자자보다 잘하네, 말이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의 본질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돕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게요.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보셔야 되고 가격 외적인 다른 부분은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상승 추세에 들어왔고 그건 가격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실시간 타점,
관련주들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 근데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간단해요. 주도주만 한다. 주도주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군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제가 실제 매매를 하고 있고 신고가 종목군들을 매매를 하는 겁니다. 신고가는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라 그랬죠. 여기 나와 있는 게 주도 섹터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오늘은 환율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나 드렸는데 환율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고도 확실한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환율이 일단 9월 30일 종가는 1,403원입니다. 1,403원. 이 뒤에 거리가 좀 더 되는데 뭐 등락폭은 크지 않을 거예요. 이 1,400원에서 1,450원 되고 1,500원 되고 1,550원 되고 1,500원까지 뭐 가기도 어려울 텐데 여기까지 만약에 갔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원화만 이렇게 박살이 나나요? 아닙니다. 달러 가치가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 즉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영향이 다른 통화에는 미치지 않나요? 미칩니다. 무슨 얘기냐?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시장의 상승 구간이 만약에 시장의 하락 추세에 있잖아요. 미증시 포함해서 한국 시장까지 하락 추세에 있으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시장이 슬 이렇게 떨어집니다. 왜? 환율이 떨어지는 구간은 확실하게 그쵸?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 시세 자체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런 거 확실하게 문제가 생긴 게 맞으니까 근데 지금 시장도 하락 추세야? 즉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들이 없어?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라고요. 근데 환율이 지금과 같이 미증시, 한국 시장 모두 상승 추세에 있는데 우리가 환율이 올라간다? 그럼 뭐예요? 달러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까지 적정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가 미국 내에서 좋습니다. 너무 확 낮아져도 안 되고 확 높아져도 안 돼요. 확 높아지면 무역 적자가 늘어날 거고요. 확 낮아지면 기축통화국 지위가 흔들릴 거기 때문에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걸 동의합니다. 코멘트를 직접 이게 맞아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4월 달에 관세 협상 유예를 줬죠. 90일 동안. 왜 그럴까요? 환율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 달러가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달러가 흔들린다? 기축통화 지위 없어집니다. 왜? 각국의 달러 보유량, 즉 외환 보유고의 기준은 달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게 각 국가의 재산인데 이걸 잘못 흔들었다가 달러를 기피한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환율이 이렇게 상승 추세 안에서 시장 상승 추세 안에서 환율이 올라간다? 시장에는 긍정적인 겁니다. 상승 기간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삼성전자 공략해야 되죠. 근데 삼성전자 어때요? 상승 추세에 있죠. 가격이 먼저 반영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합니다. 여기 보시면 실시간 타점까지 함께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아까 전에 보여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한미반도체 말고 뭐 다른 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 모든 종목군들을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가 같은 거 아까 전에 제가 주도 섹터라 그랬죠? 어때요? 또 매매합니다. 왜 또라고 얘기하느냐? 24년도에도 했거든. 그쵸? 24년도에는 뭐예요? 계속된 신고가 구간에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요. 이랬을 때 수익 구간은 30%대, 그쵸? 수익 구간 계속 터지죠? 30%대 또 터지고. 24년도, 25년도 계속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이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23년 9월 달부터 신고가를 갔는데 빠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럼 단기간의 움직임은 어떻게 나오겠느냐? 예를 들어서 자, NHN KCP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매매 한 번도 안 하다가 신고가 탁 치고 쉬고 반등 확인 매매 하루에 20% 이렇게 들어오죠. 주식시장은 이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가격 위주로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여기 소통방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도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그쵸? 단기간이든 아니면 제가 얘기하는 이 단기는 2주 안쪽이고요. 중기는 한 3개월 됩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 구간에서 매매하는 방법 어떻게 가격대를 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쉬지 않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급등을 하는 NHN, KCP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하락하고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네이버의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렇게 시세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조선주도 마찬가지예요.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주 공략했어요. 근데 조선주를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하나오션.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구간에서만 꾸준하게 공략을 했죠. 그리고 반등 확인했을 때 오늘 한 3% 올랐는데 올라오는 것을 보고 나서 매매합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30%대 수익 구간. 그리고 올해 초에 57%의 수익 구간이 이렇게 계속 터집니다. 다른 종목군들도 항상 상승 추세에서만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고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